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인스타로 무물이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질문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분노 장애가 있는 것 같다. 화가 나면 그냥 말하잖아요. 나 화났어. 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들어보면 다 남 탓이고 가족들이 다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를 좀 하고. 제가 무물에다가 고민을 이야기한 이유는 주먹을 쥐고 때린다고 합니다. 때릴 때 엄마가 말리면 엄마까지 같이 다 때려버린대요. 손도 때리고 팔도 때리고 어깨도 때리고 이런 데를 주먹으로 계속 쾅쾅 내리쳐서 멍들고 까지게 일수라고 합니다. 여동생인가 봐요. 그런데 너무 힘이 세서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고 근데 엄마가 나이가 더 드시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골절상 같은 게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참고로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린 시절에 엄마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너무 착하고 효심이 있는데 화나면 완전히 헐크로 변한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나는 아무리 화나도 엄마를 때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엄마를 때려?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맨날 몸싸움하고 가구 밀치고 쥐어뜯기고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어요. 이분은 동생이 힘이 세다? 나는 맞는다? 엄마가 말리다가 더 맞는다? 엄마가 나이가 들면 더 크게 다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되게 좋지 않은 미래거든요. 좋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혼 가정인데 엄마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키웠다는 건 너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독립을 못해라는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닌데 화나면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 말을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에 내 인생이 좋게 변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를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그거를 듣고 자라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어렸을 때는 내 잘못이에요 라고 하지만 좀 크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근데 평소에 내가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듣고 싶으니까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건 엄마가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너 때문에 네 잘못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때 이 아이한테 은연중에 했던 말이 이게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 씨앗이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걸 이 엄마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언니도 보고 있고. 근데 이 언니나 엄마나 저는 이 개념을 스윙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이어폰 줄이 이렇게 있어요. 스윙이 그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끈이 있고 이제 그네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잘못이잖아 라고 엄마가 애한테 했어요. 그럼 애는 또 엄마 잘못이잖아. 네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이걸 계속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제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냐. 때렸으니까 네가 나빴다. 아니다. 엄마가 날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안 길렀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걸 평생 계속하면서 자기 애한테 대물림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연 주신 분의 어머니, 강압적으로 기른 어머니도 어디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태도를 배웠냐.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희생당하면서 자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되게 슬픈 내용이죠. 이 스윙을 타는 게 대물림 된다는 거. 그리고 양쪽 주장이 똑같아요. 다만 이 사람은 예전에 화내면서 말했고 이 사람은 이제 때리면서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동생한테 그래서 먼저 의식이 확장되신 분께서 의식이 확장됐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빛과 어둠이라고 친다면
어두운 느낌이 드는 감정들, 수치심, 두려움, 힘듦, 이런 감정들을 가진 상태에서 의식이 확장된다는 건 좀 더 빛으로 나아간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감정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확장된, 의식이 확장된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거야.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너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언니가 미안하다. 네가 혼자서 우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야.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어. 네가 이렇게 상처 있고 큰 분노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 그 씨앗을 내가 너한테 뿌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정말 미안해. 사과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했을 때 이 동생이 많이 울고 다 언니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라고 했을 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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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 동생이 어느 순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편안해졌을 때 그때 사랑한다,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네가 너랑 같은 가족이 된 게 참 기쁜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맨날 네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만 자꾸 꼬집어내서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가족 구성원이었다. 부족한 엄마였다. 부족한 딸이었다. 부족한 언니였다.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 하고 나면 이 분노를 쏟아내면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탈탈탈탈 떨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를.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옆에서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넌 잘못이 없다를 반복해 주잖아요. 그럼 금방 좋아져요. 우리 애기들도 와 이래요. 그럼 얘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해준 말이 너는 어리니까 충분히 실수할 수 있지.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바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애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실수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건요. 네가 뭘 잘못했잖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했구나.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었어.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거야. 실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게 그게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동생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하셨던 분은 이 답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언니의 무의식이 정화가 되면 가족 전체가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한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이 한 사람의 무의식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털어내고 충분히 울어주고 화내주고 하면서 감정 정리를 많이 하면서 가족 전체의 사람들이 의식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무의식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미라클 팩토리 수업 들으시는 거, 내면아이 3종 세트 수업 있잖아요. 거울육아,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드라마, 그다음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요 세 개가 20년 이상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상담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분들의, 한국분 한 분, 최희수 소장님, 그 다음 존 브래드쇼, 이런 비슷한 케이스들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해놔서 놔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유 언어가 좋고. 근데 이 책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내 과거와 계속해서 화해하고 나의 과거의 어린 나를 혼자 놔뒀던 어린 내 내면 아이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남들이 울부짖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때릴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저 안에 있으면 저렇게 할까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뒤에서 쬐끄만한 햄스터가 싹 지나가요. 그럼 칼을 들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막 괴물, 막 호랑이 이만한 엄청 집채만한 어떤 괴물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도 뾰족한 거 칼이라도 들어가고 긴장하면서 나를 보호해야 돼 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거든요.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스승님들 덕분에 우리가 무의식도 정화하고 내면의 상처도 치유하면서 점점 더 편안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의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